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죠. 자, 302조부터 보겠는데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인데요. 농지면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무엇인가? 그 뜻을 보겠는데요. 1번과 2번을 묶어서 비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큰 1번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2번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개 있죠. 이걸 비교 딱 해가지고, 자, 먼저 농지가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것을 먼저 정리해야 농지 개념이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농지가 아닌 것 보면,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 지목 중 전, 답, 가소는 일단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전답, 가가 아닌 농지, 아닌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전답, 가가 아닌 토지. 전도, 답도, 가소도 아닌 토지인데, 그러면 지목이 28가지 중 3개 빼면 25개 남지 않겠습니까? 그 25개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단영상식물을 재배, 그런데 그 계속적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이렇게 수치 알아주세요.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고, 요거를 해석하면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전답, 가수원 세 가지는요, 현재 농작물 경작지로 단영성 생물로 재배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과 무관하게. 그 다음에 밑에 2번 지목이 임야는 별도 예외가 있어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는 산지 관리법상 산지정 허가를 거치지 않고 단영성 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절대 농지 아닙니다. 그 기간이 5년, 10년 돼도 산에 4년에 불과하죠. 산지지, 임야지, 농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도 절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초지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풀을 재배하는데 그걸 초지라 하는 것이죠. 초지는 농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번에 있는 것들이 다 농지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아까 밑에 2번 아니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셔서 농업인을 보겠는데, 이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를 무제한적으로 취득소에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요건은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 요건은 하나 요건만 충족되면 농업인의 지위는 인정된다. 농지가 있는데 1000종부터 이상의 농작물 경작 단위에서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인. 또 농지에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농업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 330종부터 이상이면 농업인. 그 다음에 농업에 1년 중 90일 종사자, 축산업 1년 중 120일 종사자, 이것도 농업인이죠.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면 농업이 되는데, 대가축은 2, 중가축은 10, 소가축은 100 하고 있으면 되죠. 가금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개 있는 짐승을 가금이라 하죠. 일천수, 다고리, 타조 이런 것들 일천수. 꿀벌은 10군, 10통을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가 얼마 이상이면 120만 원. 읽어두십시오. 이 요건 중은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가축 3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30일간 농업에 종사한 자이면 이 자는 농업인이다, 아니다? 농업인이죠? 그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년 중 130일간 농업에 종사한 자인데 이 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가축은 1두라면 이 자도 농업이다. 맞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셔서 농업법인 뭐죠? 이 농업법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이 하나, 농업회사법인 둘. 이런 두 가지를 묶어서 농업법이라 한데, 농업법인도 역시 농지 면적에 제한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취득소에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되죠. 이때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는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비농업인이 함께 뭉쳐서 법인 만들 수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만 만들 수 있는 법인입니다만은 이때 농업회사법인 만들어서 법인명으로 농지 몽땅 취득 경영하려면 바로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업무 집행권을 지게 될 자 중 얼마 이상 모셔야 되냐? 3분의 1. 이 수치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어요. 3분의 1을 가로쳐 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옳은 거 이렇게 출제한 바 있으니까 생각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이나 했죠. 그것은 자 304쪽에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자 중 면적에 잘 받는 자 3명 있죠. 이걸 농지 소유 상해라고 합니다. 누구는 농지 소유를 할 수 있긴 하나 면적을 잘 받는가 3명. 상속의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족대 이내까지만. 다만 상속받을 때 그 면적이 10만이었는데 그때 1만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지만 9만이 있다. 그 초과분은 한국농어청사에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하게끔 했다면 그 기간 중에는 초과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 한국농어청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1년에 그 초과분은 깨끗하게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8년 이상 그 말 중에 8년 이상 시골에서 농업경영한 후 이농한 자도 이농한것이 가지고 온 농지가 10만이었다면 10만 중 1만 정도는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이 있다면 똑같이 위에 있는 친구하고 8년 그 한국농어청사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맡기면 초과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면 1년에 싹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농지 처분명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주말청 용농자 바로 세대원이 엄마 아빠 딸 아들로 구성됐다면 전원 합상 총면적 1천 정도 미만만 소유가 인정된다. 밑에 3번 농지증이 나오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한 문제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 아실 것. 농지 수령할 시군면장이지 군에서는 군수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 농업인과 농업법인도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업 경영서 작성해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시군면장한테 농지증 발급을 신청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농지단 수익권 이등기 시정 시 첨부해서 내야 된다는 거. 자, 이때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시 기재사항 3가지 알아둘 거. 취득하는 농지 면적 하나,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 그 장비 시설 확보 방안. 농지 소유자라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용 시대 3가지 꼭 암기. 이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발급권자는 4일이면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고 농지증은 발급받아서 내야 할 자가 있죠. 6가지. 6가지는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되죠. 기업,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취득할 때. 2번 특히 중요하죠. 주말점 용농차 농지 취득할 때. 3번째 중요하죠. 농지용 허가 동함이 신고한 자가 그 농지 취득할 때. 그거 하고 밑에 가로 2번 의회에서 4번째 농지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 필요 없다는 거. 밑에 의회 알죠? 자, 그래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합니다만은 밑에 4번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필요 없다는 거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저 비읍 바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를 한국토지취득공사에다 줄 거예요. 한국토지취득공사가 계획관리 자연녹지에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한국농어청사 있죠. 한국농어청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이거 비교해 두십시오. 한국농어청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 쫙 봐두셔야 돼요. 국가 지자체가 농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상소로 농지 취득할 때, 담보 농지 취득할 때 보고 계셔요. 그때는 농지증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농지정 협의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
특히 농업법인 합병 그 말 중에 A 농업법인과 B 농업법인인데 B 농업법인 A 농업법 흡사합병돼서 B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A 농업법인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합병은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 취득, 한매권과 한매권에 의해서 농지 취득할 때 이럴 때는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 꼭 함께 나올 거니까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농지 전용 파트너 있죠. 이 농지 전용은 우리가 바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신고 대상은 신고 맞춰야 돼요. 그리고 신고 대상에 허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무장관과 지자체장은 협의를 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농지를 합법으로 전환한 방법은 크게 보세요. 농지전 허가받는 경우 하나, 넘어가서면 농지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 농지 전용 협의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크게 보고 계세요? 자, 이때 신고 대상을 먼저 우리가 농지 전용할 때 신고 대상은 세 개밖에 없어요. 주로 우리 도시민하고는 무관해. 농민과 어민과 관련된 시설로 설치해서 전용하려고 할 때 그때 신고하도록 배려해 주죠. 농업인이 어업인이 있는데 자기들 살 집인 주택을 농지 전용해서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신고합니다. 그것도 무주택자인 농업인 어업인이어야 돼요. 무주택자에다 체크하고 밑에다 660제곱미터 이하로. 그래 농지를 넓게 전용할 때 안 되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전용할 때만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농지 있는데 이 농지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전용을 해. 전용해서 일단 농업인은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또 어민들이 살 집인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그자가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럴 때는 신고하면 돼. 신고. 이 규모를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 또 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때도 허가받아야 돼. 신고 대상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리고 농업인은 공동생활 펜슬인 여기다 마을회관을 건축한다. 어린 노트를 만든다. 그때는 신고하면 돼. 신고. 그 다음에 어민과 관련된 양식장, 양어장을 설치하려고 농지 전환한다. 그때도 신고. 다 어민과 농민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설치차, 농산물 연구 시설 설치차 전용할 때도 신고. 이 신고 대상이 아니면 허가받아야 돼. 그래 허가권자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물장관이다. 이 정도 보셔야 돼요. 보고 계셔요? 원칙적으로 누구다고요? 농림축산식물장. 그것만 딱 봐두시오. 그런데 박스 안에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다 보면 있는데 뭘 쓸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찾아서 체크만 흔적만 남기면 되죠. 306페이지 있잖아요. 1번 농지전 허가권이 누구다고? 농림축산식물장. 그 다음에 거기 그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전용 가능한 경우 박스 안에 잘 받으셔요. 이럴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떨 때냐? 3번 농정을 신고했다면 허가받은 거 간주하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고, 2번 협의 걸쳤으니까 농지전용 협의 걸친 끝났으니까 협의가 있게 되면 허가 별도로 받을 필요 없어요. 특히 4번 5번 중요해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 받지 않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하천에 있는 농지를 형질 변경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농지전용 허가 등의 취사유 7가지였는데 7가지 중 하나만이 필수적 취사유 딱 찍어놔야 되죠. 어떤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 등을 취소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허가 받아와 가지고요 농지 전용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를 하게 되는데 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공사 중지 조치명이 나와요. 공사 정지 중지 또 조업 정지 조치명을 내렸는데 그 조치명을 위반하면 2번 어긴거리 되니까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임의적 취소에 6가지 있죠. 거짓 부정함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를 한 것이 판명났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신고하고 나서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을 하고 있다든가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308페이지
이 농지보전 부담이 나오는데 이 농지보전 부담금은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내도록 하는 돈이죠. 농지를 전용해서 합법적으로 개발해 쓰게 되면 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바뀌니까 땅값은 올라갔죠. 그래서 그 농지를 허가, 신고, 협약을 쳐서 전용하는 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는 돈을 농지보전 부담을 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 의무자를 꼭 기억하세요. 박스 안에 5명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가 이 돈을 내야 하든가. 공통된 용어가 있죠. 전용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전용이란 말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에 써놨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에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X다. 낼 자가 아니다. 납부의무자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밑에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X 쳐놨죠. 내야 할 의무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셔서 손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않고 버티면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으로 부과해야 된다. 가상금 떠나면 농지보전 부담을 내지 않고 버티면 가상금이 나갑니다. 가상금. 연체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얼마냐.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 공시가 30% 하던데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정하고 있는 최고액을 5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5만 원을 줘가면 그냥 5만 원을 최고한도로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어르신 4번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사유가 3가지 있죠. 면제 사유가 아니라 감면 사유입니다. 국가가 체크, 지방자치단체가 체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면제된다 그럼 틀려요. 감면만 농림축산식품이 해줄 수 있죠. 면제된다 그래 틀리고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려요. 감면만 해줄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310페이지 체크 3번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신고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받아야 되는가? 5년. 그것도 시장수구청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조치 의무가 있죠. 자, 1번 이 박스 안에 있는 자들 1번 보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아까 농업회사법인 설립해서 법인명의로 농지를 몽땅 취득 소유해서 농업경영을 하려면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자 중 3분의 1을 농업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농업인이 같이 농업회사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탈퇴하면 탈퇴했던 그 수만큼 부적분을 몇 월 이내에 충원시켜야 되냐면 3월 이내에 충원시켜야 되고 만약 3월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1년에 싹 처분해야 됩니다. 3월 지나면 처분해야 합니다. 수치 알아주세요. 3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몇 년에 싹 처분해야 되냐? 박스에 1년. 또 누구도 그러냐? 자, 그 3번 농정허가 신고하고 농지 취득한 자가 취득한부터 2인의 목적사업, 농지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때도 1년에 싹 처분해야 되고 4번 특히 중요하죠. 농지 소유 상한 동합체예요. 아까 상한함이 3명 있었죠. 그 3명 농지 소유한 것이 초과분을 소유한 것이 판명이 났다 그러면 아까 상속에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의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가만 소유가 인정되는데 초과분이 있다 그러면 초과분은 1년에 처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과분만 처분하면 되지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또 아까 주말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자 시에던 전원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가 인정되는데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분만 전부 1년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말이죠. 1년에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안 팔았다 그러면 2번으로 내려가요. 농지 처분 명령권자가 시장구수 구청장이 있는데 이분이 야 처분 후 기간 내 왜 안 팔았어? 처분 후 기만했다 줄까 봐요. 처분 후 기간은 1년이죠. 1년에 왜 안 팔았어 해가지고 바로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에 팔도록 명을 보냅니다. 6개월 기하십시오. 1년간 기다렸다가 안 팔고 있으면 6개월에 팔도록 명이 날아가요.
이 명령을 보냈는데 가로 2번 그 처분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불이행했다 그러면 시정수 구청장이 뭘 내게 하느냐? 이행 강제금. 야, 돈 내. 그 이행 강제금은 그 처분명이 이행될 까지 반복해서 매년 1회씩 부과할 수 있어요. 부과금은 셉니다. 농지가격이 1억이면 1억 대신 1억에 대비 20%니까 2천만 원을 한 번에 내게 하죠. 그걸 5번 내게 하면 바로 농지가격이 나와버리죠. 6번째 하면 이제 초과해버리죠. 감당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6개월에 처분을 하도록 명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잖아요. 이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기 싫으면 6개월에 팔면 되는 건데 팔 수가 없다면 한국농어청사에게 매수청을 할 수 있어요. 매수청에서 협의 중에 있으면 그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매수청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한국농어청사. 한국농어청사에게 매수청을 했다면 한국농어청사는 법적으로 사할 의무는 없어요. 예산은 범위에서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만약 사게 된다면 개별 공시가를 기준해서 사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인근의 실거래가가 더 낮게 형성되었다. 공시지가는 합해 보니까 1억 정도 나오는데 실거래가 7천만 원 거래되어 있으면 7천만 원인 실거래 기준으로 사도 할 말 없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 3번 이 농지 처분을 해야 할 의무자들 아까 그 사유가 발생하면 1년에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을 했나 안 했나 실사 들어가 봤더니 바로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하나 한국농어청사에 매도 위탁결 체결해 놓은 상태라면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3년간 유예해 줄 수가 있다. 3년간 유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절 대리 경작제가 있죠. 이 대리 경작제라고 하는 것은 농지 소유자가 또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차받았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농지를 유휴 농지를 하죠. 유휴 농지가 대한민국에 증가해버리면 국가경제 손실이 커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정수 구청장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제도, 이걸 대리 경작제를 하죠. 다만 빡싸는 그런 농지는 바로 대리 경작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농사 안 짓고 있는 땅이니까요. 바로 지력 증진을 위해서 연자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경하고 농지가 있다든가 농지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라든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 마친 농지는 설령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대리 경작지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을 때에만 대리 경작지를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그러면 대리 경작지를 지정해서 보내게 될 때 3번, 4번이 키포인트인데 대리 경작지가는 따로 정하면 몇 년 농사짓기 해서 보냈느냐? 3년 중요하고 그때 대리 경작자는 수확을 했다면 토지 사용을 토지수자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얼마 갖다 주느냐? 수확량의 10% 수치 아주 중요하고 수확량의 10%를 지급해야 되는 시기는 수확일부터 2개월 내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시고 314페이지 농업진흥적 지정화 있죠. 이 농업진흥적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가? 농지법. 농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농지에다 정하겠죠. 뭐라고 정하냐? 농지보전처 정하죠. 지정권자 아실까? 누가 이 농업진흥을 지정하냐? 시도사만.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한테 승인받아 정한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 밑으로 건너뛰어서 어디다 정하느냐? 자, 녹지 안에 있는 농지 관리, 농림, 쟤는 보전지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녹지역 중 어느 녹지역은 정할 수 없냐? 특별시 녹지죠. 6대 광시에 있는 거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군에 있는 녹지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주거, 상업, 공업적 특별시 녹지는 절대 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곳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청해서 관리할 수 있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이때 바둑판처럼 예쁘게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농지보전처 정하는 것을 뭐라고 지정합니까? 농업진흥구역이다라고 정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정한다. 짝짓 잘해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농지임대차가 하나 있죠. 이 농지임대차는 원칙 금지되나 외주로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농지임대차가 허용되는데
그중에 60세 이상은 돼야 되고 농업경이 5년 넘는 농지도 임대차가 허용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그대로 읽어보시고 2번에 1번 만약 임대차가 허용되어졌을 때 무슨 계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서면 계약, 구도 계약하면 드린다. 그리고 임대차 경우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임차인이 시군구 운면장한테 가서 임대차 계약을 했음을 확인받고 그래서 확인 대장에 올려놓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에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등기 없이도 그 말 중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건너뛰어서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을 해야 되냐? 3년 이상. 다만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임대하게 되든 8개월 이내를 한다. 이런 경우 아니면 3년 이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로 넘어가서 보면 바로 서명계약을 통해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데요. 계약서 보니까 임대차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년 미만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3년으로 약정을 간주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3년을 임차인에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나 3번, 가로 3번은 특례가 인정돼요. 임대인은 자기가 부상등에서 3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 저해가지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등등등 질병치료, 선거에 공직 침해했다. 등등등 이런 사유가 있어서 임대하게 되었고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임차인도 바로 이 기간을 유효하다고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번과 6번 잘 받으세요. 임대농지 양수는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항으로 간주한다는 것. 6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가?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차인을 적극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임대차 규정은 국공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유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농지, 지자체가 가진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해도 합법적이에요. 사유농지에 대해서만 3년 이상 해라. 기간의 약정이 없다든가 3년 미만 하면 3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국유농지, 지자체 농지는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7번에 써놨죠. 여러분은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317쪽부터는 이런 건 참고용이고 보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서 요약집을 마무리 짓고 뒤에 있는 것은 다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 핵심 요약집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요약집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같이 볼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리 예습차 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제집 58쪽까지 나갈 예정이니까 여기까지 좀 예습차 풀어오십시오. 풀 때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딱딱 눈을 훑어보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다져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